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뭘 칭찬을 해 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밝은 기분을 가지게 돼요. 아, 우리 엄마가 나로 인해서 기분이 좋구나. 우리 엄마가 나로 인해서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바른 정서, 밝은 정서를 가지고 자랄 수 있게 되고요. 자존감도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부모가 뭐 바빠서 혹은 뭐 부모가 피곤해서 이렇게 잘 웃어주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뭐 칭찬이 잘 없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특별히 억압을 받지 않고 자랐는데도 낮은 자존감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칭찬에 익숙한 부모 때문인데요. 특히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절망 뭐 또는 좌절,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힘을 두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특히 어렸을 때 영유아 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더라 라는 것이 얼마 전 심리학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맞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춤추게 만드는 칭찬의 힘, 우리 엄마들 아이들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요, 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말을 좀 천천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말을 막 급하게 조급하게 하고 못 따라온다고 스트레스를 부리고, 네, 아이들은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엄마가 아이한테 말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끊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문장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의 뜻이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정서 자체를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엄마가 단어를 띄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단어에 대한 인지력을 캐치하게 돼요. 단어에 대한 인지력을 빨리 깨우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뭐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이럴 때 1500단어, 2000단어를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엄마가 하나하나 단어를 띄워주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너무 긴 단어 곤란합니다. 아이들한테는요, 짧은 단어를 골라서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을 하시고, 특히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엄마들이 그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셔가지고는 시골에다가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 친정엄마한테 양육을 의탁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아이를 보러 시골에 내려갑니다. 아이가 말을 막 배우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 말 듣고 배워서 그림책을 넘기면서 원생이 혹은 빗자리, 밀가리 이런 거 한다고 하죠. 가능하면 아이한테는 표준어의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표준어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같은 단어와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줄 동안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엄마들한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 템포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이니까 엄마 제발 기다려 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치 우리 아이가 영재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 자랄 때 그 막 옹알이 시작했을 때 저희 애가 옹알이를 보통 옹알이 시작할 때 뭐 자음 모음 위주로 하죠. 마, 푸, 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저희 애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빠 이렇게 두 음절을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마치 엄마 아빠를 동시에 부르는 것처럼 마빠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아빠를 동시에 부르는 것 같아서 막 그 친정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나죠. 우리 애 천재라고 한꺼번에 엄마 아빠 다 불렀다고 막. 우리 엄마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에도 12번씩 거짓말쟁이 된다더만. 근데 이렇게 우리 애가 영재구나 우리 애가 천재구나. 근데 잘하는 속도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어제 원숭이를 가르쳤는데 오늘 원숭이를 또 말해야 돼. 내일 원숭이를 또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들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엄마의 마음만 급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 얘기들을 잠깐 요약하는 것이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워서 이야기를 하시고 느리게 또박또박 엄마의 발음으로 표준어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같은 문장을 수주의를 두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고 어느 날부턴가 느낌으로 엄마의 마음을 캐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엄마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말을 다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엄마와 아이의 감성이 맞아 들어간 거죠. 엄마가 기다려 주었을 때, 충분히 기다려 주었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